최근 분양하는 강북 아파트들은 청약 열기가 확 식었습니다. 경쟁률도 낮은 데다 심지어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오는 건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인데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수유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2달 뒤 입주하는 수유 칸타빌입니다. 지난달 초 청약을 받았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16가구 가운데 198가구, 92%가 계약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 하면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약을 포기했을까? 서울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하다 했는데 딴 데선 떨어지고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신 거지. 단가가 비해서 너무 세다. 서울 강북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유 칸타빌은 78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10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이 값 주고 사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무순위 신청까지 받았지만 5개 평형이 미달됐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짓고 있는 한화 포레나. 일반 청약 경쟁률이 7.2대 1에 불과합니다. 1월만 해도 근처의 다른 아파트는 경쟁률이 34.4대 1이었으니까 불과 2달 만에 청약 열기가 확 식은 겁니다. 이 아파트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11억 5천만 원입니다. 역시 계약 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한테 내년 그런 거 비쌌다 오히려 비싸게 그냥 하는데 안 좋잖아. 이게 10여개를 사고도 남는데 나 같으면 안 받아. 서울 아파트 계약 포기는 작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 5천 호, 2달 만에 1.5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 안성 같은 외곽 지역부터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 집값 하락의 전조현상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대출 규제도 촘촘합니다. 비싼 이자 내가며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 시장도 침체되어 있죠. 분양 시장도 미분양이 막 늘어나죠. 그러면 매수자들이 이제 굳이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현금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강남 4구는 거래는 여전히 바닥이지만 가격은 아주 조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서울의 동북 지역 8개구는 1월부터 석 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청약 불패라고 불리던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는 등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선 일반 분양으로 328가구를 모집했는데요. 당첨자의 42%인 139가구가 계약을 대거 포기했습니다. 애초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이 있긴 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져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달라진 분위기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64대 1이 넘었는데 올해 들어 한 자리 경쟁률로 급락했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도 17.3대 1에서 9.2대 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무섭게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 값은 드디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하락세로 돌아선 결정적인 원인, 금리 인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를 텐데 그럼 집값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건지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가시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 넘게 뛴 아파트값은 강력한 대책이 나왔던 2019년 딱 1년만 하락했을 뿐 10년 동안 꾸준히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진 직후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자 아파트값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2020년 7.5%, 2021년은 14%나 올랐습니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긴 대세 상승이 드디어 꺾이는 걸까?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8월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작년 8월에는 한 달 만에 1.7%가 넘게 올라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급격히 꺾이기 시작하더니 올해 2월과 3월 드디어 2달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 기간 내내 사상 최저인 0.5%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1.5%가 됐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3배가 된 겁니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출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매매가는 물론 전세 가격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당분간 집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소득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 주식 가격 하락을 꼽았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지역별로 조금 오를 수는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장은 관망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약간 온도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뭐 강남이라든지 용산 쪽은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나머지 지역들, 가령 중구라든지 노원구 같은 경우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편차는 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정 국면 혹은 숨고르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좀 쉽게 굴러가는 모양새를 지켜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시장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려는 사람들이 좀 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그대로 통계로 나타나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또 금리가 또 앞으로 또 엄청나게 오른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살 필요가 있나?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시장은 하향 안정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안정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재건축은 이게 이제 휘발성이 크다, 폭발성이 크다 그러잖아요. 이제 규제 완화 어떤 조금만 신호를 보내도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하거나 좀 과몰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지적으로는 좀 물퉁불퉁한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